하반기를 에너지 넘치게 고 SP 스쿨을 열어주신 김진구, 김종인 스폰서님께 감사드립니다. 천만을 향해 열정 쏟고 있는 우리 4조 천만 땡큐조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4조 리더님들 다 들어오셨습니까? 음소거 해주세요. 네. 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조명은 천만 땡큐조입니다. 조구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야, 천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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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조 조정님, 신영다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조조단 신년갑니다. 네, 오조 리더님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들어오신 거 맞죠? 네, 오조 리더님들 대답해 주세요. 들어오셨나요? 네. 네, 오조 리더님들 구호하겠습니다. 오조 하이파이브 구호 준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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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시작. 비전 비전 플러스 플러스 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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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오조, 오조, 하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전 중에서 이렇게 또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조 조정님. 안녕하세요. 6조 조장 이서영입니다. 6조는 비전 파워 6조고요. 비전 파워로 비전 보너스 잡고 비전 트립 잡고 고 라스베가스 가는 게 저희들 조입니다. 6조 리더님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가자. 6조 고. 고, 라스베가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리더님들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이제 또 주제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강의는 나의 Why I'm A와 사업 목표를 말씀해 주실 분인데요. 이분을 소개해 드리면 우선 제 기억에는 이분의 MBTI는 ENTP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서울대 출신이고 대기업을 다니시고 계시는 JK 패밀리의 브레인이십니다. 예, 부부 사업의 본보기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시는 열정적인 남성 리더님이신 파운더스 플래티늄 김경건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건입니다. 네. 김하중 리더님 정말 깜짝 놀랐는데 오늘 주제가 ENTP거든요. 맞죠? 어떻게 ENTP 맞추셨는지. 맞죠? 네. 맞아요. 오늘 주제가 ENTP인데 그 PPT 공유해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보이시죠? 네네. 저 ENTP가 묻고 아메이가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나의 Y 아메이 앤 사업 목표 이거를 준비해본 파운더스 PT 김경건이라고 합니다. 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방금 사회 보신 김하정 리더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 MBTI가 이제 ENTP인데 그 아메이라는 걸 만나면서 어떤 일이 좀 일어났었는지 그런 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해요. 네, 제 스토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옆에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이 컨트롤을 좀 없앨게요. 네, 비디오 패널을 숨겨서 제가, 네네. 어쨌든 지금 이제 화면 다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NTP는 먼저 질문하는 인간이었어요. 뭔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변론가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인 도전을 즐기고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은 그런 사색가 스타일이고, 그리고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수다스러우면서 뭔가 여기 두뇌 회전이 빠르고 독창적이고 자신감이 과잉이다. 물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건 아니지만 ENTP 스타일이 약간 뭔가 기발한 거를 생각해내고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연관 단어가 뭐 변태, 또라이, 이중인격, 막 이기주의자, 토론충, 개인주의, 정치질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 또라이라는 말이 사실 ENTP가 듣기 좋아하는 최고의 칭찬이 또라이예요. 또라이. 너 진짜 미친 것 같아.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듣기를 은근 좋아하는 그런 게 ENTP의 좀 습성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아이언맨. 예,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대비책을 세워놓지. 요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언맨 명대사입니다. 그리고 ENTP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기발한 걸 생각해내서 사람들에게 뭔가 장을 딱 마련해주고 자기는 한쪽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흐뭇하게 보면서 지켜보는 이런 거를 ENTP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ENTP가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 같지만 사실 이런 모습은 저는 사실 굉장히 잘 숨겨왔고 사실 제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본성은 ENTP의 그런 본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먼저 드려봅니다. 근데 ENTP는 뭔가 틀을 깨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 5살 때는 제가 그 리모컨을 분해를 하다가 이 예를 들면 집에 있는 리모컨을 딱 분해했는데 조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껍데기만 이렇게 끼워 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걸 들어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가볍지? 하면서 깜짝 놀라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5학년 때는 저희가 신나게 집에서 이 페미컴 가지고 이제 이거 옛날 게임기 아시죠? 페미컴. 페미컴으로 이제 오락기를 신나게 했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고장 났는데 이거를 보통 같았으면 그냥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말 텐데 학교에서 배웠던 그 납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납땜을 해가지고 오락기를 고쳐서 계속 이제 게임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겠다라는 그런 집념 하나로 이렇게 열심히 고쳤던 거죠. 그리고 6학년 때는 드디어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주셨는데 이 옛날 컴퓨터 보이시죠? 세종대왕. 이건 아니었지만 그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뭐 컴퓨터로 뭐 게임을 못 하고 이러니까 수리기사 아저씨가 오셨을 때 그거를 유심히 이렇게 지켜봐 놨다가 컴퓨터 고치는 방법을 배워서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 컴퓨터를 고쳐주러 돌아다니곤 했었습니다. 6학년 때부터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틀을 좀 깨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뭐 다른 OSR 같은 데서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그리고 사회자분도 소개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대 공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먼저 입학식 하는 날 여기 보시면은 서울대 입구역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보통은 여기 3번 출구로 딱 나오면은 서울대생들이 이렇게 줄을 쭉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착실히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이거를 타고 이제 학교로 넘어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근데 저는 이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3번 출구로 처음에 나와 있다가 이거 굳이 여기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3번 출구에서 줄을 서서 이용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예비 소집일에 먼저 3번 출구로 가보고 나서 이거 굳이 여기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해서 반대편인 6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여기부터 이제 입학식 날부터 여기서부터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버스가 이렇게 쭉 오니까 3번 출구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줄지어서 타고 있는 거를 이제 여유롭게 이제 지켜보면서 이게 타고 다녔죠.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뭐 몇 년을 다닌 대학원생들도 이 이야기를 딱 해주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제서야 좀 알기도 하고 은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꿀팁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다리거나 귀찮은 일이 있으면은 내가 굳이 왜 이걸 하고 있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던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신입사원 시절에는 뭔가 처음 투입됐던 프로젝트에서 뭔가 자동차 번호판을 이거를 종이에다 적는데 이걸 모두가 다 손으로 적고 있는 거예요. 견출지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실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보면 A4 용지처럼 생겼지만 견출지거든요. 견출지 자체를 그 사이즈에 딱 맞게 출력이 되도록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차량 번호가 풀로 딱 나올 수 있도록 프린터로 쫙쫙쫙쫙 뽑으니까
그 당시 프로젝트 매니저 분이 정말 깜짝 놀랐던, 그동안에 여기를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걸 손으로 적고 앉아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출력을 했던 사람은 정말 처음 봤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프로젝트에서 또 뭔가 자동차 단말기를 이렇게 시리얼 번호를 눈으로 일일이 읽어가지고 이거를 다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도저히 그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박스로 이렇게 틀을 만든 다음에 제 거 스마트폰을 거기 위에다 딱 올려서 자동으로 이제 바코드가 스캔되게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완전 기절초풍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래서. 그러니까 사실 저의 좀 ENTP로서 좀 귀차니즘도 있고, 뭔가 굳이 이런 노가다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떠올라서 좀 이렇게 다른 방안을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 현재는 저도 이제 직장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서 이동을 했는데 뭔가가 10년 동안에 전임자들이 하던 노가다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GPT한테 아니 이 노가다를 굳이 내가 왜 될까 하고 상황을 설명하니까 얘가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을 알려줘서 이제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하던 그 노가다로 처리하던 일을 이제 자동화 시켜서 이제 제가 다른 부서로 또 떠날 때 인수인계를 잘 해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하루에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막 60번 클릭해야 되는 거를 이제 한 번 클릭으로 이제 줄여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불필요한 노가다라든가 뭔가 불합리한 것에 있어서 질문을 계속 던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팀원들이 되게 고마워했고. 근데 이렇게 살아가던 ENTP로서 살아가던 제가 이제 아메이를 만나게 된 거는 여기 저의 다 아시겠지만 엔드리더 안선아 리더죠. 저희가 안선아 리더랑 2013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안선아 리더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메이 정수기 그리고 청정기를 이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수로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 보고 이 정수기가 뭔데 왜 뜨거운 물, 찬물도 안 나오고 그냥 미지근한 물만 나오나 했지만 이 맛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물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 청정기 앞에서 막 이불도 털고 막 그랬거든요. 여기 먼지 센서 막 올라가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여기 저희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손에 들고 있는 걸 자세히 보시면 뉴트리키즈 과거 구형 버전입니다. 보시면 아이가 손에 뉴트리키즈를 들고 먹고 있는 모습이죠. 밥은 안 먹고 물은 잘 먹어. 네, 저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메이 제품으로 자란 아이입니다. 물론 이때는 저희가 사업을 하진 않았지만 열이 날 때는 유산균을 먹었고 뉴트리키즈를 이렇게 간식처럼 먹었던 아이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죠. 그 둘째 녀석은 그런 둘째 녀석인데 여기 아메이 로션을 GNH 로션을 가지고 이렇게 얼굴에다가 바르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발라봐 해가지고 네, 이 로션을 이제 짜가지고 얼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옳지. 착착 해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자, 이렇게 저희 아이들은 둘 다 이제 아메이 퀴즈로 어떻게 자란 거죠. 저희가 사업을 한 건 아니었지만 소비자로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이 아이들은 그 아메이의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받고 자란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집사람이랑 제가 안선아 리더랑 제가 이렇게 둘 다 큰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죽는 거는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서 슬픈 거는 둘째 치고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막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돌파구로 뭔가 자영업을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여성 전용 헬스클럽을 창업을 한 지 바로 3개월 만에 코로나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직격탄을 맞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가운데에서 저희 스폰서님이셨던 처형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이 아메이를 소비자로서 오랫동안 써오지 않았냐? 근데 이것을 사업적으로도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저희의 검토가 시작돼서 아메이를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했죠. 네.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했던 걸까?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그쵸?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예상과는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ENTP의
그 궁금증,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메이가 답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간단하게 맨 처음에 저를 불편하게 했던 그 질문들 몇 개만 잠깐 보자면 아메이 소득 불로소득 아니야? 이런 거였죠. 피땀 흘려서 번 돈만이 정직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 거죠. 약간 노동지상주의처럼.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면서 풀리게 되고,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이었는데 마치 이거는 돈을 따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착실하게 월급만 받으면은 괜찮은 거고, 만약 사업을 해서 하면은 돈을 따르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신앙적인 그런 양심이 뭔가 걸렸던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설픈 내 마음속 도덕주의였던 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의 싸움이 있었고, 이제 그것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인터넷이 더 싼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보면 인터넷에다가 아메이 제품을 파는 사람들은 아메이 제품을 떼어다가 파는 어떻게 보면 노동 수입자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메이 물건이 좋은지는 알지만 그 보상 플랜과 혜택에 대해서는 모르는, 결국은 그 떼다 파는 사람이나 아니면 거기서 그거를 사는 사람이나 둘 다 저의 시장을 침범하지는 않겠다 싶어서 요것도 이제 해결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해와 선입견, 그 제가 보기에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논리랑 진실성은 진짜 거의 완벽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선입견에 갇혀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과연 무엇이 그 선입견을 계속 유지시키는 근원인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심장부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정확히 관통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ENTP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굉장히 많은 책을 어쨌든 읽게 됐습니다. 물론 자이든 타이든 열심히 읽게 됐죠. 그 천만장자책, 부자 아빠, 파이프라인, 레버리지, 자본주의 요거는 뭐 일부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까 아,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꽉 틀어잡고 있는 자들이 누군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약간 원숭이 바나나 실험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원숭이들 세계처럼 여기 원숭이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원숭이 5마리를 한 방에 가둬놓고 사다리 위에다 바나나를 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마리가 집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집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나머지 원숭이들한테 찬물을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들한테 학습이 됩니다. 이들이 그런 습관이 들어져서 사다리에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숭이 한 마리를 교체해서 새 원숭이로 넣어버리면 이 새 원숭이는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원숭이가 바나나를 집으려고 하면은 다른 원숭이들이 물이 떨어진다는 걸 아는 원숭이들이 못 올라가게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이빨로 물어뜯고 땡기고 막 꼬집고 이러겠죠. 그럼 새 원숭이는 여기 올라가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차례로 새 원숭이들로 한 마리 한 마리씩 교체를 했을 때에도 상황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그 어느 원숭이도 여기 올라가려고 하면 계속 끄집어 내려졌었기 때문에 어느 원숭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다만 영문도 모르는 거죠. 왜 올라가면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안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안 되나 보다 하고. 결국은 영문도 모른 채 원숭이들은 이렇게 길들여지게 됩니다. 물론 이게 생존을 위한 본능일 수 있죠. 그쵸? 근데 사람이 사는 사회도 비슷하다고 그렇게 세상은 나의 길들이려는 자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습관처럼 가는 식당, 내가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내가 습관처럼 접속하는 SNS, 그리고 습관처럼 접속하는 쇼핑몰, 그리고 습관처럼 가려면 스포츠 경기, 그리고 습관처럼 출근하는 회사, 이렇게 수많은 곳들이 있죠. 결국은 내 습관은 누군가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원숭이 실험처럼 영문도 모른 채 무언가에 우리가 일반적인 대중들은 길들여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딱 돌아봤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의도대로 교육을 받게 돼요. 그렇죠? 이게
물론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도 나도 다 이제 나이가 애들이 이제 뭐라 그래 입시 시즌이 되면 입시가 할 나이가 되면은 너도 나도 다 학원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치 그 원숭이들과 이 길들여진 것처럼 우르르 학교에 몰려가서 너도 나도 좋은 대학을 향해 달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된 거죠. 대학을 왜 가야 되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누군가의 의도대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구하는 것도 좋은 직장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누군가의 그 뭐라 그러지? 누군가의 회사에 그 회사의 자산을 떠받치는 자로서 이렇게 취직을 하려고 하지 뭔가 나 자신의 스스로의 사업을 벌이려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죠. 그리고 누군가의 의도대로 소비한다. 우리가 SNS 같은 데 보면 수없이 마케팅과 이런 것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의대로 소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짜놓은 치밀한 그 작전 때문에 내가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의도대로 병이 든다 했을 때, 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몸이 아플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이 들면 병 드는 걸로 당연히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제약회사의 고객이 되는 거죠. 즉, 누군가의 의도대로 다른 사람들의 자산을 떠받치는 존재로서 그것도 대를 이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누가 대를 잇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자녀에게 다른 사람의 자산을 떠받치도록 그렇게 떠받치는 존재로서 키워내고 떠받치는 존재로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래,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의도대로 이 세상을 꽉 틀어잡고 있는 존재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주도권을 탈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반격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진 이 영역들이 있죠. 삶의 영역들 중에서 이 소비의 영역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들여진 삶에서 탈출하는 첫걸음은 바로 이 소비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교육과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것과 당장의 건강의 영역은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은. 내 아이만 다른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기 굉장히 힘들고, 직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산이 되는, 그러니까 나의 자산을 구축하는 직업을 구하기는 쉽지 않죠.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소비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소비의 주도권부터 탈환할 수가 있다. 봤을 때 결국은 나는 내 돈을 어디에서 쓸 것인가. 근데 나를 자산으로 여기는 마트가 있죠. 근데 이거 반대로 나를 자산가로 여기는 마트가 있습니다. 봤을 때 단 한 글자 차이죠. 여기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의 자산가의 자산으로서 계속해서 소비를 일으키고 이 사람의 자산을 떠받치게 되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이라는 마트는 나를 자산가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돈을 써야 하나 봤을 때 아메이 마트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쇼핑몰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소비를 일원함으로써 내가 당장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인 소비, 이 소비를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원하는 대로 소비하지 않고, 그리고 내 건강과 자산을 지키는 아메이 마트에서 소비를 하기 시작해서 교육, 직업, 건강의 주도권까지 모두 되찾는 그 길을 여는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내 반격의 시작은 결국은 소비 주도권을 탈환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저도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Q&A는 세 가지 정도 가벼운 것만 만났지만 사실은 더 묵직한 Q&A들이 많죠. 근데 이 Q&A들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Q&A에 대답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들이 깔아놓은 운동장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 버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들이 깔아놓은 운동장에서 그대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프레임을 깰 것인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파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이제 파는 게 아니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순간 뭔가 말려 들어가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파는 행위가 과연 나쁜 것인가? 봤을 때 리치 디보스 회장님도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가장 귀중한 자산이 장사를 멸시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그것을 가장 귀중한 자산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봤을 때 파는 행위는 누군가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아메이를 물건을 이고지고 다니면서 팔듯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게 인세 수입이 안 될 뿐이지 누군가에게 가치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행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남에게 부담 주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부담 없이 어디서 소비를 하고 있는가 봤을 때 기존의 유통망을 틀어잡고 있는 존재들에게서 우리는 소비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서로 우리가 부담을 느끼게 하고 싶은 자들이 누군가 그런 프레임을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했을 때 그러면 진짜 우리를 이용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아까 봤을 때 나를 자산으로 여기는 마트가 있죠. 그들은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산이잖아요. 진짜로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걸 생각을 해본 거고 다단계 아니냐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 맨 끝 단계에서 소비만 하는 자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단계라는 말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건 중간 유통 마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진짜로 지금 유통망을 틀어잡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다단계 같은 걸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자기들이 다 가져가야 되니까. 그리고 물건이 비싼 게 아니야 했을 때, 사실 보면은 우리가 싼 거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 플러스 원이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행사, 뭐 할인 행사. 할인이라는 말 자체도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물건의 가치가 그만큼 적어지는 건데,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좋다고 사고 마치 아까 원숭이들처럼 거기에 길들여진 것이 아닌가. 내 몸에 싼 거를 집어넣는 것이 너무 길들여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난 시간이 없다 했을 때, 우린 누구를 위해서 그럼 시간을 쓰고 있는가? 예, 내 시간을 돈과 바꾸고 누군가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있어서 내 시간을 쓰고 있지 않나. 그 자신이 없다 했을 때 내가 과연 자신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가만히 우리가 자기들의 유통망을 침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주변에서 반대한다 했을 때 아까 원숭이의 비유에서 봤듯이 사다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원숭이들이 있잖아요. 너 그거 위험한 거야. 그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물이 떨어진다는 걸 모르는 원숭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저는 ENTP로서 생각하기로 이 Q&A 안에 숨겨져 있던 그 프레임을 좀 통쾌하게 되게 박살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되게 저를 끝까지 괴롭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어쩌보면 회피하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메이 마트는 캐시백을 받아야만 유리한 마트 아닌가라는 질문을 이제 스스로 하게 됐어요. 만약 보상 플랜이 전혀 없더라도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상 플랜이 만약에 아메이에 전혀 없다. 그냥 제품만 좋다 했을 때 그래도 여러분은 아메이 제품을 이용하실 건가요? 그걸 한번 각자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 저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보상 플랜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일반 소비자로서 이 가격을 내고 이 물건을 쓰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합당하고 나에게 이익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을 찾기는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이 대답 이거를 요런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모든 물건에는 가격 말고도 숨은 비용이 있다. 우리가 가격표가 있잖아요. 이건 전에 OM에서 같이 한번 강의를 했던 건데 이 가격표 옆에 뭔가가 보이지 않는 생애주기 비용이라는 숨겨진 가격이 하나가 더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생애주기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제품을 샀을 때 그 물건으로 인해서 일생 동안 내가 지불해야 될 총 비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생애주기 비용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안 보여요. 가격표는 분명히 여기 17,000원인데 옆에 보이지 않는 가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예측하고 계산할 수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산다고 해서 나한테 당장에 이 비용이 지출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차곡차곡 계속 쌓인다. 내가 싼 물건을 하나하나 계속 살 때마다 계속해서 이 비용이 어디엔가 쌓이고 축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날이 돌아온다.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내가 이 물건을 싸게 샀던 거에 대한 그 대가를 내가 다시 치르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거 봤을 때 사실 생애주기 비용은 원래 건물에 쓰이는 용어예요. 왜냐 내가 건물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뭐 여기 건설비가 있죠. A, B, C가 있으면 C가 제일 싸잖아요. 딱 봤을 때. 그러면 C 자재를 딱 이용해 가지고 C의 견적서대로 이렇게 딱 짓자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생애주기 비용 아까 LCC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이걸 고려했을 때는 여기 보면 여기 건설 비용 외에 추가 비용 예를 들면 싼 자재를 사용했을 때 건물이 이 유지되는 동안에 나가는 냉난방비가 더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이 B안으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다. 그런 개념인데 이 개념을 이제 생필품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본 거죠. 생애주기 비용. 자, 그리고 그 회피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제품 이용한 사람과 이제 아메이 마트를 이용한 사람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최저가 제품은 샴푸 2,000원짜리가 제일 최저가고 용량은 똑같이 계산했어요. 아메이 마트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월 최저가 제품을 쓰면 월 2만 원이면 이거 다 쓰고 아메이는 한 10만 원은 줘야지 이걸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년 후를 봤을 때 GPT가 이거 초창기에 그려줬던 그림이 이겁니다. 네,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20년 동안의 생필품을 사용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이 2만 원으로 쓴다면 월 8만 원씩 절약해서 한 2천만 원을 모아서 절약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산이 대충 되거든요. 물론 뭐 이자랑 이런 거는 뭐 생각 안 하고. 근데 이 오른쪽 사람은 건강자산으로서 이게 자기의 몸에 축적이 됐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자면 내가 이 20년 후에 2천만 원을 가지고 다시 이 오른쪽에 이 멋진 몸매로 되돌아갈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돈을 절약했던 것 같지만 어때요? 결국은 그 건강 자산으로서 그 아까 뭐였죠? 생애주기 비용을 다 자기 몸으로 그 비용을 치르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했던 그 대답 있잖아요. 아메이 마트를 보너스를 받지 않더라도 아메이 마트를 쓰는 것이 이익인가 했을 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물건만 썼을 때도 자신의 건강 자산으로 축적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거 태국 아메이의 예, 태국 아메이 다이아몬드 이 예시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둘이 쌍둥이인데 한 사람만 아메이 사업을 30년 넘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2003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오른쪽 분은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실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것을 정말 먹고 바르고 사용했을 때 사람의 몸의 건강 자산이 어떻게 쌓일 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신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아메이가 이제 그 마트만을 이용해도 지금의 아메이도 정말 막강하죠. 근데 더 그 아메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 아메이 플랫폼도 일반적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싼 거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이 우리 몸에 좋은가, 무엇이 정말 우리 건강 자산을 지키는데 좋은가를 찾고 알고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메이에 마이크로바이옴과 웰리스 랩이라는 날개가 달렸죠. 아메이 자체도 최강의 플랫폼인데 거기에 과학의 날개가 달린 겁니다. 웰리스 플랫폼을 입은 아메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냥 설명하자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지오셉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30조 마리의 미생물을 거느린 그 자기 몸의 CEO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이 미생물들이 사람 몸에서 영양소 흡수, 대사체 생성 등 우리 몸의 기능의 대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메이가 기존 레거시 아메이에서 이런 다음 차원으로 도약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오셉 박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은 자기 몸의 CEO와 같다고 해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각각의 인체의 조직도를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뭐 운영부, 전략연구부 이렇게 있어서 면역관리팀, 소화지원팀, 에너지생산팀, 정신건강팀, 체질개선연구소, 노화방지 전략실, 환경 모니터링팀 이렇게 각 미생물들이 자기 몸에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CEO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한 사람은 삶의 경영자가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체계화된 조직에 의해서 건강이 유지되니까 나는 다른 건설적인 일에 집중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몸에서 이 팀 중에 하나라도 제 역할을 못하면 나는 거기에 신경 쓰느라 내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다양성이 좀 낮은 사람은 어떨까 봤을 때 이 조직도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이 기능은 뭐 다르지 않을 테니까. 근데 봤을 때 면역관리팀 퇴사해버리고 소화지원팀 외주 줘버리고 에너지 생산팀 파업, 정신건강 해고당하고 체질 개선 연구소 폐지, 노화방지 전략실 자포자기, 환경 모니터링도 못하고 운영부는 통폐합되고 전략연구부는 무전략 무계획. 그리고 균형이 붕괴돼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 몸의 CEO인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봤을 때 비상 대응을 전담해야 되죠. 이 조직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CEO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내 정신 건강도 내가 돌봐야 되고 내 소화가 안 될 때마다 뭘 먹어야 되고 면역이 안 되니까 몸이 자꾸 여기저기 뒤집어지는 거죠. 노화 방지는 아예 포기해 버리고 그런 거죠. 여기서의 CEO는 잡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의 차이가 이렇다. 자, 그럼 웰리스랩 나머지 날개 하나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국책 프로젝트로서 이제 유전자 동의보감 그리고 여기 수많은 건강검진 데이터를 모아서 공공 데이터로 확보를 했죠. 왜 그러냐?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은데 너무 일찍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니까 여기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랑도 여기 식품 데이터, 영양소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그 건강 수명을 늘려주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권오랑 교수님의 팀과 아메이를 만나서 그 빅데이터들이 이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내 노화가 어떻게 되는지 내 건강검진 결과를 넣으면 이것이 나오는 거죠. 나에게 내가 관리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 어딘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렇죠. 결국은 내가 질병 상태, 건강은 하지만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경계선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웰리스랩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으로 진단되기 전에 그걸 건강한 상태로 AI를 통해서 분석해서 솔루션을 제공해서 되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ABO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가 비록 경험이 적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AI가 내 대신에 분석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면 나는 그 솔루션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비즈니스의 질적 확장에 그러니까 결정적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10월에 그랜드 오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랜드 런치. 그래서 저도 이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메이의 Q&A도 이렇게 완벽하게 풀리는 존재였지만 아메이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과 웰리스랩이라는 어나더 레벨로 또 도약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점이 굉장히 전 짜릿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거 Y 아메이 강의잖아요. 나는 이래서 아메이를 한다라는 거를 그냥 나름대로 정리를 그냥 해보니까 결국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프레임을 깨는 자와 프레임을 이긴 구조의 만남. 어떻게 보면 ENTP와 아메이 콜라보레이션을 앞에다가 썼던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였고요. 저는 사실 왜 그래야 되지? 도대체 왜? 굳이?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나? 이런 말로 살아왔던 이제 저의 모습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주어진 프레임을 이제 깨부수고 이 구조를 이제 다시 설계하기를 즐겼던 그런 ENTP로서의 저의 모습이 있었는데 아메이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질문들과 싸워왔던 거죠, 아메이는. 그렇죠. 그리고 묵묵히 그 싸움에서 아메이는 계속 이겨왔던 거고 근데 저와 어쨌든 ENTP와 그 아메이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저 이거를 이제 표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ENTP는 질문을 던졌고 아메이는 그 질문을 견뎠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관습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이제 Q&A를 계속 던지면서 아메이에게 이런 경우는 어떨까? 저런 경우는 어떨까? 이래도 아메이 마트를 쓰는 게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걸 나름대로 검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메이는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진실로 응답을 해줬어요. 네. 그냥 뭔가 거짓으로 얼버무리고 덮은 게 아니라 진짜로 그 팩트로. 그리고 저는 틀을 계속해서 부숴보려고 했었지만 아메이는 그 놀라운 구조로서 자기 자신을 증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답을 찾고 싶었던 거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왜 이렇게 사람들의 선입견이, 어, 막강한 선입견이 사람들에게 심어져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던 거였고, 아메이는 이미 답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결국은 ENTP와 아메이의 뭐라 그러지? 제가 말하기 민망하지만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아메이는 내가 던진 모든 질문에 끝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답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메이를 한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합니다. ENTP로서 약간 옳은 편에 선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내가 기댈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물론 다른 수많은 Y들도 있긴 하죠. 근데 오늘은 좀 ENTP가 컨셉이라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나의 최종 사업 목표는 무엇이냐?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여행을 가는 것도 좋고 돈을 이렇게 버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사실 저는 제가 진짜로 가슴이 딱 두근거렸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동영상에서 이게 이 동영상은 아니지만 예전에 봤던 같이 이렇게 팀에서 봤던 동영상 중에서 권인권 스폰서님이 딱 리무진 문을 탁 열고 내리시는 그 장면을 딱 봤어요. 근데 그때 되게 이제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봤을 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여기 일단은 밑에 글을 읽어보면 이게 아메이서의 성공은 나 혼자 잘나서 잘난 한 사람 혼자만의 성공인 것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프레임을 깨주고 그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한 자에 대한 그런 참된 인정. 그게 바로 아메이에서의 핀 인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옳았다. 그가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것.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바랬던 것, 그거는 이제 사람들로 받는 그런 어줍지 않은 인정이 아니라 정말 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고 돕는 데서 나오는 그 인정이 아닌가. 그리고 아메이에서의 인정은 그것은 핀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핀 중에서 인정의 최고봉은 아메이 안에서는 FCA죠. 저는 그래서 FCA가 정말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근데 그 권인권 스포츠님이 내리시는 그 영상을 아무리 찾아도 그 이후로 못 찾았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꿈보드에 붙여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가장 바라는 순간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이게 딱 그건 아니지만 이건 고급 호텔인데 FCA 분이 리더님이 여기에 리더십 세미나를 가면 FCA가 묵는 방은 정말 멋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 막 투어도 가고 리더님들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봤을 때 예전에 이현주 리더님 강의인가 거기서 나왔는데 FCA 방에 가서 그 테라스 앞에 딱 서 있으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파트너와 가족들의 그 행복한 웃음소리 그걸 그거를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상상하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자리에서 뭔가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자산도 쌓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거보다 정말 좋은 거는 아까 ENTP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깔아준 그 판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놀고 행복해하는 거를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도 창밖으로 들려오는 수많은 파트너와 가족들의 그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미소 짓는 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렇죠? 물론 FCA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핀업을 하면서 점점 핀업을 하게 되면서 점점 많은 파트너들을 구해내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겠죠. 그리고 이제 맺은 말 해보겠는데, 일단은 저는 또 남성 리더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남성 리더님들도 좀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여성 리더님들보다는 좀 적기도 해가지고, 일단 남성 리더님들을 위한 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이제 봤던 문구인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유일한 남자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이거 봤을 때, 이거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봤던 건데, 굉장히 묵직한
묵직한 그런 마음을 좀 울리게 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글을 딱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뭐라 그러지? 사실 남자들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최고이고 싶고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하다못해 친구들이랑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친구한테는 이겨야지. 그 사소한 거 하나도 이기고자 하는 것이 남자들의 마음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 친구가 나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자기 자식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근데 현실은 우리가 누군가의 자산을 떠받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에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근데 우리가 가진 이 아메이라는 무기, 그리고 웰리스 플랫폼까지 거기에 더해졌죠. 이 무기로서 우리가 그동안 빼앗겼던 그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성 리더님들도 어쨌든 여기 들어와 계시지만 함께 멋지게 그렇게 주도권을 탈환해서 자산의 주인으로 보란 듯이 이제 함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어느 누구의 자산도 아니다. 최고가 되어서 우뚝 서자.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버지기도 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성 리더님들도 제가 응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는데 일단 마치는 말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전히 이제 세상의 그 논리에 갇혀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씁쓸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제 눈이 가려워지고 평생을 다른 이들의 자산을 떠받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사실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진짜 소중한 사람들, 그러니까 살면서 나를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는 저는 제 자신이 어마어마한 좀 선물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의 스폰서님 한 분 한 분도 저에게 엄청난 선물이시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선물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반드시 구해낼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구해낸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된 거는 반드시 그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날이 이제 올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 강의 들으신 우리 그 리더님 여러분들도 각자의 질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왜 아메이를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을까? 이제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가 부족하지만 그 질문에 이제 작은 울림이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의 Y를 가지고 이제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성장하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 FCA 감사합니다. 리더님, 예, 너무 푹 빠져가지고, 예전에 OSR에서 김경건 리더님 강의하실 때 ENTP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게 너무 꽂혀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아메이를 이해하고 음원을 들을 때 가슴이 막,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할 때가 너무 생각이 났고, 리더님의 아메이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진짜 강의였거든요.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자산가로 여기는 이 아메이 마트로 리더인들이 많은 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강의였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또 마지막으로 2주 동안 열심히 달리신 리더인들의 순위 발표와 마무리를 해주실 이글드림의 응원단장님이신 이분을 생각하면 리더님들 뭐가 생각나실까요? 저는 육회, 통쾌, 상쾌가 떠오르는 리더님이십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허희정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더님들. 네, 아미응원단장 허희정입니다. 네, 와, 오늘 네, 김경건 리더님 저도 강의 완전히 쏙 빠져서 잘 들었습니다. 예, 정말, 그 마지막 문구 중에, 나보다 더 나은 남자이기를 바라는 그 유일한 분이 아버지신데, 리더님, 그러니까 우리 본인보다 제발 더 낫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분들이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생각이 같이 들었어요. 먼저 오늘 이제 자, 2주 동안 지금 열심히 달리셨는데 순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순위부터 발표 드릴게요. 네. 5등부터 해야 되겠죠? 네, 5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등.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구조의 강영희.
강영선 리더님이십니다. 네, 구조 강영선 리더님. 네, 축하드립니다. 혹시 계십니까? 네. 자, 4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등은, 네, 3조 배홍규 리더님이십니다. 배홍규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계시면 마이크, 네. 자, 당황하시죠? 갑자기 제가 마이크 켜라 그래서. 자, 바로 공동 2등 빨리 네, 발표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리더님 축하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리더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요번 주도 또 화이팅 하셔가지고 1등 하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공등 2등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6조의 배은주 리더님과 5조의 조의종 리더님이십니다. 자, 6조 배은주 리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더님. 네, 소감 발표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랬습니다. 저기 시작하기 10분 전에 조장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순위권에 든 것 같다고 준비를 하라 그러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고 SP를 하면서 정말 많은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꺼이 준비를 했고 6월과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고 SP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이제 소비자분들 그리고 그들은 모르지만 저는 흑심을 품고 달려가는 예비 파트너분들한테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SP를 계속 했고요. 그러고 열심히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내고 또 성장하고拼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라스베가스. 네, 코라스베가스. 네, 리더님. 자, 5조 조의종 리더님 계십니까? 조의종 리더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처음 SP스쿨에 들어와서 영광스럽게도 손위권 안에 들어서 일단은 좀 뭐 기분도 좋지만 조금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3월부터 제가 읽고 있는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제가 2번을 완독했는데 이번에 SP스쿨 하면서 아침마다 이 책을 한 번 더 읽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3번째 다시 읽으면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한욱 스폰서님이 알려주신 대로 20명의 명단을 짜서 그분들에게 뭐 자주 가서 해달라고 부탁도 미리 드려서 하고 있고 또 그 명단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도 제가 지금 더 당연히 거절하겠지라는 마음을 먹고 용기 있게 말을 뱉으니까 아직 아무도 거절은 안 하시고 다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러면서 일단은 요번에 SP스쿨을 통해서 제가 이제 비비로 핀업을 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을 못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각 개인에 맞는 정보 전달이라든지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학습되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그런 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리드님. 네, 화이팅입니다. 와, 네, 실행이 답, 예, 멋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도 기대해도 보겠습니다. 자, 영광의 1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은 3조의 김혜영 리더님이십니다. 네, 3조의 김혜영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3조의 김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아들이 3명인데요. 지금 막둥이가 아직 안 자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시스템 힘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고 SP 스쿨만 오면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많은 리더님들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출근은 아니지만 출근처럼 아이들이 하원하기 전까지 소비자들 만나고 많은 정보를 이렇게 교류하고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네, 우리 고에스피 스쿨을 믿고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더님. 와,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아이 셋을 키워가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이 너무 지금 막내가 귀여운데 내년 푸켓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지금 이 정도의 그 완전 파이팅이면 충분히 각오도 남으시겠습니다. 네, 와우, 내년에 뵐게요. 우리 푸켓에서. 네, 자, 다음 팀 순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 자, 3등부터 발표할게요. 자, 3등은
6조입니다. 네. 평균 점수가 105점이시고요. 자, 6조 리더님들, 예, 6조 조장님. 네, 6조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조 조장 이서영입니다. 제가 조를 너무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저희 비전 파워 리더님들 조용하면서 너무너무 강하신 것 같고요. 각자 제자리에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 2주 동안은 제가 더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비전 파워 리더님 화이팅! 네, 리더님 화이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2등 팀 발표하겠습니다. 2등은 평균 122점을 획득하신 1조 리더님들이십니다. 1조 리더님. 자, 조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1조 조장 하경이라고 합니다. 와, 네.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개인 순위에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팀이 골고루 팀워크로 해낸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팀원 한 분 한 분 리더님들께서 그 팀에 누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팀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들이 개인의 성장이 되고 또 팀의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제가 함께 독려할 수 있는 조장이 되도록 하고 팀워크로 또 이루어내는 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팀워크 화이팅입니다. 리드님. 네. 자, 마지막, 자, 1등 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팀은 146점을 획득하신, 네, 3조입니다. 네, 3조 리더님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3조 조장님.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3조 조장 김혜영입니다. 네, 리더님. 네. 네, 정말 저희 해내고 말죠. 3조거든요. 정말 저희 팀,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다들 사진 올릴 때마다 하트 해주고, 좋아요 해주고, 네,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으쌰으쌰 힘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냥 혼자의 일이 아니라 같이 팀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 진짜 활약하시는 리더님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마이크로 바이옴이 대세지 않습니까? 저희가 키트를 하게 되면 20점. 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에서 키트도 제일 많이 이렇게 알리고 전달했던 리더님이 있어가지고 그 리더님의 스피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 저희 3조의 배홍규 리더님 한번 불러서 짧게 이렇게 어떻게 노하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홍규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 SP 스쿨을 처음으로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5월 1일부터 저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 25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같이 차팅을 하고 만날 때마다 그 한나의 스폰서님이 주신 프린트물이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유산균을 드시거든요. 중요한 건 진짜 거의 100% 모든 분들이 다 드세요. 그런데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같이 읽으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너 유산균 뭐 먹어? 하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먹을 수 있는 기회지 않냐. 모두들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키트도 구매하고 같이 핸드폰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그 체변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보고 또 같이 공부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한 6분 정도 2주 동안 구매를 하셨는데 이제 19분 남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성공해서 고 SP 화이팅! 감사합니다. 와, 리더님 대단하십니다. 아까 리더님 우리 그 4등 하셔가지고 스피치를 제대로 다 제가 소감 발표를 못 시켜드려가지고 죄송했는데 이렇게 스피치 들으니까 제가 예,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리더님. 와우, 네, 25명 다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리더님. 네, 화이팅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네, 2주 동안 진짜 다들 너무 멋지시게 달리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산에 그 다이아몬드 그 세미나를 먼저 다녀왔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내년 그 보너스 플랜과 새로 나오는 신제품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브리핑을 듣고 왔는데, 와, 정말 대박입니다. 진짜 너무나 멋진 대박 아이템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보너스 플랜들 진짜 많이 너무 좋게 바뀌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진짜 왜 이게 피부, 예, 더마 아키텍처는 진짜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진짜 그 디바이스가 나왔고, 가습기는 저 세상 가습기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진짜 대박이에요.
그거 진짜 대박이고, 야, 이번에 정말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일 날 부산에서 그 10시 30분에 그 있잖아요. 리더십 포럼 행사 있잖아요. 그때 직접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신제품이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오는지 그리고 보너스 플랜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직접 한번 다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더 피부에 확 와닿을 테니까.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더 자신감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요거는 사업 초창기에 만들었던 꿈보드예요. 꿈수첩입니다. 꿈수첩.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건 리더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지, Y가 뭔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또다시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면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꿈보드하고 꿈수첩을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보시길 바란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창기에 저는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이걸 계속 설명해서 보여주고 꿈수첩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열정으로 아마 주자를 다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근데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정말 진짜 양심이 손을 얹고 정말 단 0.0001%도 단 한 번도 내가 사업을 한번 사업 너무 힘든데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아예 없거든요. 되돌아갈까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이 꿈 안에 다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현금 흐름 4분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직장인 있고 뭐 자영업이 있고 사업가가 있고 투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쪽에 사업가 존으로 이렇게 넘어온 상태에서 다시 내가 이쪽으로 돌아간다 한들 직장이나 자영업이 된다 한들 여기서 내가 직장인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 생활을 하고 거기서 내가 일단은 먹고는 살 수 있겠죠. 무엇을 하든지 먹고는 살 수 있겠지만 거기서 1등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내가 완전히 깨춤을 춘다 한들 최고로 잘 나간다 한들 저의 하루는 24시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고용했거나 나를 고용한 고용주 하루가 도대체 몇 시간이겠냐는 거예요. 또 삼성의 이건희신 그 돌아가신 거 이건희신 돌아가셨지만 이재용 회장님은 그분의 하루는 몇 시간이겠냐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사람이 다 자기 시간이잖아요. 그 돈 주고 다 산 거잖아요. 그 노동력을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결단하고 시작했거든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 몸뚱아리랑 내가 가진 건 내 몸뚱아리랑 시간밖에 없는데 이것과 돈을 바꾸는 일은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단돈 몇 푼 벌려고 하면 시작한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려고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저쪽 세계로 가야 되겠다는 명확한 결단과 명확한 결심과 엄청난 꿈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누군가의 자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게 되지 않고 내가 정말 자산가로서 완전 인생의 판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그 명확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올 18일 날 일요일 2시에 정말 엄청나게 멋진 이제 진짜 뉴다이아몬드 나오셨잖아요. 각진숙 리더님, 우리 그 최한우 리더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다이아몬드 인증식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15일 날 부산 가셔가지고 또 신제품도 보시고 비즈니스 보너스 플랜 바뀐 것도 보고 동기부여 많이 받으시고 18일 날 정말 우리 다이아몬드 인증식에 다 참석하셔가지고 진짜 다이아몬드가 어떤 건지 다이아몬드를 해냈을 때 그 기분과 다이아몬드 해내는 모든 과정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달려서 어떻게 그 대단한 걸 승수를 해냈는지 현장에서 우리 다 함께 그것을 다 느끼고 우리 또 다시 각자의 목표 각자의 꿈 제대로 계획 세워가지고 정말 2029년 라스베가스에서 꼭 다이아몬드 모습으로 다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팅의 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꼭 멋진 미팅에서 멋지게 결단하고 멋지게 성장합시다. 네, 화이팅! 고다이몬드입니다. 네. 자, 우리 마이크 켜고, 네, 구호 한번 하고 마칠까요? 네. 자, 마이크 켜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뭐니 해도, 네, 지금 아까 제가 다이아몬드 말씀드렸으니까, 고 다이아몬드 하고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준비! 시작! 다이아몬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